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를 함께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국내 성지로 함께 떠나봅니다. 국내 성지 안내를 맡아주실 분 나와주세요. 평화를 빕니다. 삼각동 본당 김명자 소화대리사입니다. 네, 자매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동안? 지난주 갑꽃진 라디오 방송 후 일주일이 그냥 금방 갔어요. 네. 이번에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네. 특히나 소아데레사 성녀 축일이라서 또 개인적으로 소아데레사 성녀의 영성을 참 많이 묵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금이죠. 소화대리사. 자금. 네. 일상 안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도 감사드리는 그 영성을 저도 따르고 싶어요. 근데 좀 부족하죠. 자금의 영성. 네. 자, 오늘 성지순례 가는 날 또 특별한 순례 여정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네, 오늘은 한 가족을 중심으로 준비했어요. 활짝 열린 출세의 길보다 신앙의 길을 택했던 그 황사영 알렉시오. 네. 그 가족을 이제 그 가족들이 묻힌 순례지를 함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황사영 백서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우리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요. 그 천주교 신자였죠. 황사용이 박해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당시에 중국 베이징 주교에게 이 청원서를 보내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청원서가 황사용 백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황사용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교를 했는데 이 내용이 맞을까요? 네, 그렇지요. 예. 이 방송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학창 시절에 그 과목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그 담당하신 선생님이 혹시라도 천주교 교우였다면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더 나가서 그 가족 아픈 이야기까지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 가족은 지금 죽어서 무덤까지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가? 네. 이번 순례길에는 각각 따로 묻혀 있는 황사영 알렉시오 가족을 기억하면서 순례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황사영 그 순교자 가족을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풍성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순교자 가족의 흔적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자매님. 네, 황사영은 강화도에서 출생하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 묘는 의정부 교구인 경기도 양주에 있고요. 또 그 백서를 쓴 토굴은 충북 제천 배론성지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정란주 마리아의 묘는 현재 제주도 서귀포 대정읍에 있고, 제주도예요. 네, 그다음에 그 아들 황경아는 제주 교구인데 추자면 신양리에 지금 묻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순례를 안내하니까 이렇게 좀 담담하게 말하는데 그 사실 당시를 추측해 보면서 그곳을 순례할 때는 정말 슬픔이 참 말로 할 수 없더라고요. 네, 그럼요. 물론 우리 자매님도 3번이나 국내 성지를 완주하셨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지순례 하고 계신데요. 그런 우리 자매님에게도 첫 시작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순례에 첫 발을 뗐던 그 해에 이 황사역 가족의 순례지로도 떠나셨었다고요. 네, 이 세 분은 무덤은 처음 그 111곳 책자에부터 들어있는 성지거든요. 네. 제가 2012년에 첫 순례 때 그 가족 중에 제일 먼저 추자도에 있는 황사영 아들 황경아는 묘에 그 먼저 들렀어요. 네. 네. 당시에 그러면 또 제주도도 가셨겠어요? 그러죠. 황경환의 어머니가 네. 계신 곳. 추자도에 들렀다가 이제 제주도 갔습니다. 네. 그럼 추자도면 꽤 멀 것 같은데 가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추자도는 이제 대부분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 교구에 있는 성지를 순례하고 추자도를 가는 수가 있어요. 배를 타고. 네. 근데 요즘 우리 광주에서는 완도에서 새벽에 배를 타고 가면 추자도에 내려서 충분히 순례하고 또 당일 오후에 바로 완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거기가 워낙
좋잖아요. 네. 청정구역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1박을 하게 되실 때는 그 추자도 공소 가까운 곳에 민박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형제님들은 특히 낚시를 즐길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순교자 황사영의 아들인 황경환의 묘에 처음 발걸음을 하셨을 때 그때도 참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아요. 정말 처음 순례 때 황경한 묘에 갔는데 너무 과엽고 불쌍한 한 어린이를 만나러 온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가방에 그때 들어있던 하모니카를 내가지고 그 동요를 막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장부하고 또 순례할 때는 과일 같은 거 준비해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상석에 차려놓고 그 영혼을 위로하며 또 기도도 했어요. 네. 보이는 라디오에서 네. 관련 사진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순교자 황사영의 아내이면서 황경환의 어머니기도 한 분이죠. 이 정난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이 황사영 아내 정난주 마리아는 그 네. 남편이 이제 능지처참 된 후에 제주도로 기항을 가는데 네. 그때 2살 된 경환을 그 품에 안고 갔어요. 아이고, 2살배기 아들을 예, 예. 데리고요. 그런데 추자도 부근에 그 앞 바위에서 그 아이를 놓아두었는데 아이의 저고리 속에다가 그 이름 또 출생 연도 그런 쪽지를 적어뒀대요. 네. 그 모자간에 정말 생이별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때 정난주를 그 데리고 가던 사람들이 이제 요즘 같으면 공무원이잖아요. 네. 예. 근데 그분들도 귀양 가는 정난주 처지가 얼마나 가여웠으면 그렇게 그리 배려를 하였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럼요. 추자도 앞 바위에 2살배기 네. 아들을 두고 떠난 그 마음은 어땠을지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그 순간이 정난주 마리아와 그 아들의 서로 얼굴을 마주한 마지막 순간이었다고요. 그렇지요. 그게 모자가는 마지막이었어요. 네. 그렇게 아이를 이제 바위에 두고 갔는데 염소를 키우던 오씨 성을 가진 그 부근 예초리에 사는 분이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황경아는 자연히 오씨로 자랐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경환이가 자라면서 자기 출생을 아무래도 점점 알게 되겠잖아요. 네. 그리고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제주 쪽 그 바다를 향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전설 같은 또 눈물샘이 있어요. 근데 그 눈물샘에 다다르면 정말로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우리 자매님도 그러셨겠어요. 그렇죠. 생전에 어머니를 한 번도 못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난주 마리아는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된 건가요? 정난주는 이제 대주목 대정현의 노비로 끌려가서 네. 길고 긴 세월 동안을 믿음과 풍부한 교양, 학식으로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아가며 살다가 1838년 그러니까 그녀가 66세 되던 해에 사망했어요. 네. 그래 제주도 서귀포 대정에 지금 있는 그 묘에 묻혔는데 그녀가 비록 순교자는 아니었지만 그 삶 전체가 순교자의 생애와 다름없기 때문에 신앙의 증거인 셈이죠. 네, 그럼요. 저도 이제 첫 순례 하던 때가 그 정난주 마리아보다 제가 한두 살 어린 때였어요. 네. 66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64, 그 무렵에 갔거든요. 아유, 그럼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셨겠어요. 그리고 같은 연배였지 않아요? 네. 정말 가슴이 많이 아리고 아팠어요.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우리 자매님이 직접 그때 순례하셨을 때의 사진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족 사진인 것 같아요. 3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정난주 마리아 묘는 이제 여러 차례 갔지요.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손주들이에요. 네. 손주들 뭐 다 데리고 정난주 묘는 좀 몇 번 갔지요. 또 이렇게 여행 가실 때 꼭 순례지를 포함해서 가신다고요. 예. 아무래도 그게 또 애들한테 신앙을 이어주는 길이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성지 순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순교자 황사영 16세 어린 나이에 진사시에 장원급제를 해서 당시 임금이었죠. 정조의 총애를 받고 장래가 촉망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차에
어떻게 해서 탄탄대로였던 출세길 대신에 가시밭길을 선택했는지 그 과정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요. 진사시에 장원급제한 음. 어린 황사영을 정조 임금이 이 손을 붙잡고 20살 되면 나라의 주요한 일을 같이 하자라고 약속을 하셨대요. 네. 그런데 이제 황사영은 학문을 좀 더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의정부 교구 맞이의 그 정시 가문에 문화생으로 이제 들어가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정약용의 제일 큰 형 네. 정약현의 딸 정란주 마리아입니다. 그때는 정명현이었는데 네. 그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791년 처가의 친척인 이승훈에게 교리를 얻어보고 네. 그 책에 이제 푹 빠졌죠. 음. 그래 천주교를 믿기 시작하고 그 후에 이제 세상적인 출세는 안중에가 없고 밤낮으로 교리를 연구하였으니 또 이 또한 하느님의 뜻이 아닌가 싶고요. 또 1795년에 이제 주문모 신부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그 신부님을 도와서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고 많은 사람을 입교시켰는데 또 교우들의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쳤고요. 평신도 단체인 명도회가 그때 있었잖아요. 네. 그 주요 회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렇죠. 이제 1801년에 신유박해가 일어났을 때 우리 천주교회가 거의 말살되어 가니까 네. 천주교 맥이 끊어져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젊은 청년 네. 마음에. 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라며 우리 조선 교회의 참상을 그 교회의 재건을 북경 주교에게 호소하는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황사영 백서입니다. 네. 그 이 백서에는 네. 이제 그 중국 주교에게 요청하는 5가지 그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참 네. 많은 용기도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 백서를 쓰기까지. 네. 황사영이 이 백서를 쓴 장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백서를 썼던 토굴은 네. 원주교구 소속 충북 배론에 있어요. 아, 배론성지예요. 네, 네, 배론에 있는데 네. 그 실제 토굴 크기가 어른 2사람이 겨우 누워 잘 수 있는 넓이의 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네. 그리고 이제 밖에서는 옹기를 굽는 굴처럼 항아리를 쌓아놓고 그랬대요. 그 좁은 곳에 계셨던 거네요. 예. 그런데 황사영이 이제 그 좁은 곳에서 8개월 동안 숨어서 그 쓴 백서는 가로가 62cm, 세로가 40cm 되는 흰색 명주천이에요. 네. 거기에 122행 13,384자로 된 편지 글입니다. 네. 비단에 썼다고 해서 흰 백자가 아니라 네. 비단 백자를 써서 백서라고 한대요. 그래서 백서군요. 네, 이 백서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편지를 이제 실물 크기 동판 사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절두산 순교 기념관 전시실에 있고요. 네. 그 원본은 교황청 민속박물관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이제 10월에 그 북경 동지사 일행편에 보내려 했는데 그분들이 중간에 체포되고 결국 황사영도 9월 29일 날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지요. 네. 대역 무도제로 서소문 밖에서 능지처참되고 그 어머니, 작은아버지, 아내, 아이들 모두 귀향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아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이 귀향을 가는 그 마음은 어떠했을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런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신 이 순교자 황사영 가족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게 그 황사영이 이제 처형되어 죽은 뒤에 그 시신을 수습하여서 네. 황씨 문중 선산에 이제 안장을 하는데 그 안장하신 분들도 먼 친척이나 또 면식이 있는 몇 사람 신자였대요. 네. 그러니까 뭐 집안에서조차 잊혀진 황사영의 무덤이었죠. 근데 이제 180년이 지난 1980년 황씨 집안의 후손이 자료 검토 작업과 사계의 고증을 거쳐 발견하였는데 그 무덤 안에서 석재, 비단, 띠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나왔대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무덤의 주인이 황사영인 것을 알고 있고 네. 그 무덤은 현재 경기도 양주에 있는데 의정부교구예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땅 주인이 가시덩굴로 입구를 막아서 정말 들어가기가
옹색에서 너무 더 안타까웠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의정부 교구에서 입구 건물까지 다 매입해가지고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네, 잘 조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 순교자 황사영 알렉시오에 대한 시복 시성도 추진 중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황사영 알렉시오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와 함께 시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도 함께 바쳐야겠습니다. 네. 문자로 4452 애청자님도 지금은 순교자분들께서 하느님 나라에서 기쁨 그리고 행복하시겠죠. 이 영생을 믿기에 순교까지 감동입니다 하셨고요. 또 요셉님은 우리 자매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라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빵톡으로 윤철 베드로님도 추자도에 다녀오셨다고요. 직접 성지순례 하셨던 사진도 빵톡에 올려주셨고 2014년에는 제주도에 가서 정난주 마리아님 계신 그 성지에 다녀왔습니다 하셨네요. 아유, 잘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순교자 황사영 가족의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 여정을 떠나봤습니다. 오늘의 순례픽은요. 관련 묵상글인데요. 그 묵상글로 오늘 여정을 마무리해 볼게요. 황사영 백서는 조선 후기 성리학자들이 자신들의 억지스런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계속 처단해 가고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완고한 생각으로 편협된 판단의 시대적 희생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내 생각보다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 돋보이고 더 좋을지라도 묵살하고 없애버리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는 물론이고 하느님께 죄를 짓는 일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황사영 백서, 이는 어쩌면 종교 박해이기도 하지만 이념의 충돌에 의한 희생제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묵주기도 성월의 첫날 성모님의 전구로 한국 천주교 역사에 희생된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리는 묵주기도를 많이 하렵니다. 네,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의 순례픽으로 묵상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삼각동 분당 김명자 소아대레사 자매님과 함께 있고요. 자매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자매님 오늘도 성지순례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